문제 13번.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14까지죠. 네. 그래서 오늘 13을 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못 나갈 것 같아요. 우리 20분까지 안 해요? 28분 만에 할 수 있나? 빠르게 하자. 봅시다. 안될 것 같아.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우리 기본적으로 고려라고 하면은 무슨 종교를 떠올려야 됩니까? 불교. 불교를 떠올려야 됩니다. 불교. 고려는 우리 국가의 종교 자체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최우선시했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이 당시에는 불교에 대해서 왕실에서 불교를 후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융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 왕실에서 후원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불교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해서 연등회라고 하는 행사, 또 뭐도 있습니까? 팔관회. 엄청 성대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구경하러 오죠, 맞죠? 외국인들이 어떤 항구를 통해서 옵니까, 우리? 병란도 맞지? 병란도라는 항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 팔관회를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스님을 뽑는 시험도 있지, 맞지? 그래서 스님 뽑는 시험 뭡니까? 성과라고 해서 스님을 뽑는 성과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스님들을 많이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님들 중에서 굉장히 이름 있거나 명망 있거나 스님들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왕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사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칭송해 줍니다. 우리 고려시대 하면은 유명한 스님이 의천과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을 들어봤죠? 의천이라는 사람도 대각국사 의천, 진울은 보조국사 진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 국사, 스님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 일반 백성들도요, 우리 신라 시대에도 있긴 있었는데 불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향도 기억납니까? 향도가 존재했었습니다. 마을마다. 우리 이것을 불교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불교가 잘 되면 좋은데 불교끼리도 항상 싸움이 있었죠, 맞지? 우리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심했고요. 일본 또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불교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지, 맞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번역해서 오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신라 이야기할 때 교종 간의 대립 이야기 했었지, 맞지? 그래서 원효라든지 의상이 해소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죠? 우리 이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뭘 이해하는 거였어요? 불교 경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지?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통일신라 말기에 새로운 종파가 들어오죠, 맞지? 우리 그 종파를 선종이라고 하고요. 선종은 무엇을 중시했습니까? 개인이 직접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는 개인의 참선, 즉 우리 실천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게 이 선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종끼리에도 대립도 있지만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도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불교 간의 대립을 해소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요. 그 불교 해소에 열심히 공을 들였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 11세기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11세기 말기에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의천은요,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왕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둘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거는 이제는 왕의 동생이 되는 거지, 맞지? 막강한 권한이 있었겠죠, 맞죠? 자, 의천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교종 승려일까요, 선종 승려일까요? 이천이 자, 우리가 이 교종 자체는 주로 왕실이나, 맞지? 왕실이나 기득권 계층에서 이 교종을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만 경전 이해가 가능했고 그들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그 기득권에서 벗어난 계층들이 대부분 선종을 지지했었지, 맞지? 그러면 의천은 기득권입니까? 기득권이 아니에요. 기득권 기득권이죠. 왕의 아들이니까, 맞죠? 그럼 무슨 승려였을까요? 교종 승려였을 겁니다. 교종 승려. 근데 이 의천은 불교 간의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먼저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이 불교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종파가 무슨 종?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였거든요. 그래서 의천은 중국에서 천태종을 수입해서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 의천은 우리가 교종승려라고 했지, 맞지?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통합했을까요? 선종을 통합하려는 작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외쳤냐면 교관 겸수라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자는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교자입니다. 무엇을 중요시해야 된다? 경전 이해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라? 실제로 실천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맞지? 그래서 이 의천은요, 경전 이해도 중요하고 경전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하고 실천해라.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의천은요, 이 종교 통합을 성공하긴 했으나 의천 자체가 워낙 기득권 계층이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종교 통합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의천이 죽고 나서는 다시 종파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요. 자, 우리 무신집권기에 가면은 우리 12세기 말기에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우리 그 인물을 누구라고 합니까? 진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문벌 계층이 당연히 종교와 많이 연결이 돼 있었겠지, 맞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불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나타났던 게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진울은 당연히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었을까요? 무신기니까 무신의 비호를 받고 있었겠지, 맞지? 우리 무신들은 교종에 가까울까요? 선종에 가까울까요? 선종이죠, 맞죠? 우리 무신들은 경전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문벌들이 지지했던 경전 이해를 중시하는 교종보다는 개인의 참선, 실천을 강조하는 선종에 더욱더 무신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울 또한 당연히 어디에서 명망 높은 스님? 선종에서 명망 높은 스님, 보조국사 진울이 등장합니다. 이 진울 또한 이 먼저 불교계의 타락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진행하냐면 수선사 결사 운동을 실시해요. 자, 이거는 순천에 있는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불교가 더 이상 속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나와 있지 말고 절들은 다 어디로 갑시다? 산속으로 가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기도하고 열심히 참선하는 이러한 불교로 거듭납시다라고 해서 불교를 대부분 산 위로 올리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절들이 다 산 위에 있죠, 맞지? 그죠? 자, 그리고 불교계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진울이 선종승려라고 했지, 맞지? 그럼 뭐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할까요? 선종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통합?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겠지, 맞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정해 쌍수라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돈, 오, 점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정의 쌍수. 이 정자는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참선과 실제로 실천하는 이러한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 맞지? 그죠? 그래서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같이 나오죠, 맞지? 쌍수, 같이 실천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선종과 교종을 같이 해 나가자라는 이야기겠죠. 이해돼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는 것만 하지 말고 뭐도 합시다. 실천도 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게 먼저, 실천하는 게 먼저. 아는 게 먼저라면은 이 사람은 실천하면서 배우자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냥 앞뒤만 좀 다를 뿐이죠, 맞지?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하는 게 있는데 돈오 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오라는 말은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깨달음.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한 깨달음입니까? 불교니까. 스님이 되기 위한 깨달음? 부처님이 되기 위한 깨달음. 우리 누구나 마음 먹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꿈이 있지, 맞지?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잖아. 내가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뭐 고민하잖아. 아, 이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데 될 수 있을까?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깨달으면은 내가 나는 이거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있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것을 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의지만 있으면 돼요. 내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거기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을 해야겠지, 맞지? 실제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맞지? 그 이야기를 점수라고 이야기해요. 계속적인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실천 방법을 이야기했던 게 진울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진울은 실제로 불교계의 통합을 이뤄낸 스님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계의 타락을 노력했던 또 하나의 스님이 있어요. 우리가 요세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요세라는 스님은 백년사에서 불교계의 타락을 회복하기 위한 백년사 결사 운동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진울과는 달리 이 요세는 교종 중심의 결사 운동을 했다는 이러한 측면만 하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몽고의 침략이 이루어지고요. 원나라 간섭기에 가서는 불교계의 타락이 어떻게 될까요? 불교계의 타락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불교계의 타락은 누구와 손을 맞잡게 됩니까? 건문세족과 맞닿게 되면서 더 이상 종교적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비판받겠죠, 맞죠? 이건 누구에 의해서 비판받기 시작할까요? 신진사대부. 우리 원간석기에 되면은 뭐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성리학이 유입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맞지? 이 성리학이 유입되게 되면서 누가 성장해요?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무엇을 비판하는? 건문세족과 불교를 비판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우리 또 하나, 우리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학. 자, 유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유교라고 쓰면 되겠죠? 자, 고려의 첫 번째 시작은 불교였습니다. 맞지? 그런데 우리가 유학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유교를 우리가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쉽다고 이야기했지, 맞지? 맞죠? 그냥 유교 자체가 도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불교만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냥 초월적인 존재를 계속 믿고 참선하고 이해해라. 이걸로만 나라를 다스리기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차용하기로 합니까? 유교를 끌어오기로 하죠, 맞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이 평화롭잖아요. 맞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도덕적이면 저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까요? 굳이 주워라 버리지 마라 해도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죽겠지. 맞죠?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 있어요. 대놓고. 이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죠. 맞지?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쓰레기를 왜 함부로 버리냐? 자,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나라 통치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맞죠? 그래서 먼저 우리 유교적인 인물들을 많이 뽑아야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 광종이라고 하는 임금 시기에 무슨 제도가 시행됩니까? 기억나요? 우리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도가 시행되죠. 맞지?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뽑습니까? 유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을 뽑아서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되지. 맞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이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시스템 자체를 유교 정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요? 최승로의 뭘 받아들입니까? 시무 28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무슨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유교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포하지. 맞지? 우리의 국가의 종교는 비록 불교일지라도 우리 국가 통치는 무엇에 입각해서 하겠다? 유교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예로서, 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국가가 왜? 큰일 났다. 괜찮아요. 아직 10% 남아있을 것 같은데.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유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유교적인 인재를 많이 뽑아야 되지. 맞지? 무엇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육기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맞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크게 공립학교도 있었고요. 사립학교도 있었대요. 공립학교로는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국자감. 그 다음에 지방에는요. 얘는 향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굉장히 융성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립학교를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총 12개의 학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학 12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또한 굉장히 융성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신집권기에 가게 되면은 성리학이 우리 유학이 약간 어떻게 돼요? 유학이 위축됩니다. 그 이유는 이 무신들이 유학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지. 맞지? 왜? 이 무신들은 유학을 배운 적이 있어요? 무신들은 국자금 향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유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맞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무신 중에서 조금 정치가 안정되는 시기가 오죠. 무슨 정권 시기입니까? 최씨 정권 시기 맞죠? 그 중에서 이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뭘 하나 설치한다고 했지. 우리 서방이란 거 들어봤어요? 이 서방은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고 나아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도움도 주세요. 이러한 기구였잖아. 맞지? 그래서 이 서방을 설치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문신 계층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문신들이 다시 서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간섭기를 지나서 우리 원나라 때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지 맞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학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뿜뿜하게 되는 계기가 요 원간섭기 이후의 시기가 되겠고요. 신진사대부가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죠. 맞죠? 이후에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이제 불교는 이제 무슨 국가로 갑니까?
성리학의 국가로 가게 되는 거지. 완전한 성리학의 국가로.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역사책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역사책. 우리 문벌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기에는 우리 유학이 당연히 최고였겠지, 맞지? 다 대부분 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문벌 통치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김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문벌 출신의 사람이었지, 맞지? 자, 이 김부식은요, 역사서를 하나 쓰는데 그 책을 삼국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삼국사기는 어떠한 것에 입각해서 썼냐면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역사서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 도덕적이어야 되고요. 합리적, 말이 안 되는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써져 있을까요? 불교 관련된 이야기가 안 써지겠지, 맞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써질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당연히 빠지는 거고, 우리 당군신화 빠집니다. 주몽 이야기 빠져요. 알에서 태어났다 다 빠집니다. 뭔 알에서 태어나?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다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의 시작을 굉장히 단축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신라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맞지? 그리고 이 역사책은 그래도 합리주의, 굉장히 믿을 수 있고 증명 가능하고 이러한 이야기만 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역사서들이 많았는데 지고 이 삼국사기만 남아있지, 맞지? 그래서 우리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평가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무신 시기 때 이규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맞지? 우리 약간 무신이 집권하게 되는 시기부터 해서 이제 살살 약간 좀 이제 몽고도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의식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주의식, 그다음 민족에 대한 우수성 이러한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이 많이 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규보가 쓴 책입니다. 자, 이 이규보는 어떠한 책을 썼냐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명왕은 누굽니까? 우리 고구려를 만들었던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우리 고구려의 계승 의식에 맞게 우리의 민족은 아주 우수하고 우리의 역사는 자주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써 내려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몽골의 침입이 시작하면서 더욱더 많은 역사서들이 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5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볼게요. 몽골의 침입 이후 이러한 의식이 더욱더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맞죠? 그래서 몽골 침입 이후에 더욱더 이러한 것이 확대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책들이 써진답니까? 이련이 쓴 무슨 책? 우리 상무에서 들어봤죠?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 또 하나는 어떤 거 있습니까? 이승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왕운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죠, 맞죠? 우리 이련이라는 스님을 들어봤죠? 스님입니다, 스님. 삼국유사라고 이야기하죠. 유사라는 것은 잃어버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린 역사?
어디에서 잃어버린 역사? 삼국사기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를 보충해서 쓴 책입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당군 신화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스님이 썼으니까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원효, 의상,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원효를 배울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유사, 이 제왕운기들은 우리 제왕들의 이야기, 우리 고려에 있었던 제왕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보고 있을까요? 단군. 여기에도 단군 이야기가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서 두 개의 의의는 뭐냐면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어디로 봅니까? 단군 조선으로 설정해서 보았다는 거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우리 풍수지리설 이야기 나오지 맞지? 자, 우리 풍수지리설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맞죠? 신라 말기에 풍수지리설이 등장하지 맞지? 풍수지리설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지 맞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우리 지기세왕설 들어봤어요? 땅에도 기운이 있다는 거지 맞지? 지는 기운이 있고 떠오르는 기운이 있고 맞지? 우리 신라 말기에 각종 지역들이 막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지? 호족들이 자기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송악이지 않았습니까? 송악이 명당이다. 송악이 명당이다라고 하는 송악 명당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설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나쁜 땅이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언도 하게 됩니다. 예언. 이 땅에서 뭐가 나올 거다? 왕이 나올 거다.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 예언을 하는 사상이 더해지는 거지 맞지? 우리 그거를 도참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에다 여기는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서는 나중에 왕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를 중요시하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러한 예언과도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최고다? 송악 지역이 최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나라가 만들어지죠. 맞지? 그죠? 우리 후고구려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었고요. 고려 또한 여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경으로 삼죠. 맞죠? 맞죠? 우리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개경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입니까?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옛 고구려 수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그 지역은 옛 고구려 수도 어디예요? 송악이요? 옛 고구려 수도 평양이잖아요. 맞죠? 평양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요, 평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서경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또한 굉장히 중요시 했었었지, 맞지? 그리고 고려 초기에 이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무슨 정책의 근거지로 삼습니까? 북진정책. 자, 북진정책. 고려가 북진정책을 왜 했을까요? 옛날 어디의 영토를 되찾으려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북진정책을 했던 거지, 맞지? 그런데 실제로 북진정책의 결과 어느 정도 영토 확보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 더 이상 분열이 끝나고 송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북방에서 거란과 여진족의 힘이 강력하다 보니까
북진 정책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북진 정책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새로운 지역이 명당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그 지역이 한양이지, 맞지? 한양. 그래서 이 한양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남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남경이 뭐다? 명당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가 나타날 거래. 이 지역이 정말 좋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지죠, 맞지? 이쪽 지역에서 뭐가 만들어져 버립니까? 조선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서경 지역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지, 맞지? 네. 뭐가 있었습니까? 누구의 천도운동?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도 있었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풍수지리설 이야기는 했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 도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도교. 그 다음에 이 도교의 바탕으로 나타난 민간신앙. 이 도교는 우리 신라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삼국시대 할 때도 맞지? 이 도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로장생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지. 늙지 않는. 그리고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추구하고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요. 이 도교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국가 만약에 비가 안 오면은 뭐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왕실이 편안해지기를 기원하거나 왕이 직접 우리 고려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종이라고 하는 임금 시기에 개경에다가 뭐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도교 사원일 건립시켜서 여기에서 하늘을 위한 제사를 많이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행사를 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제. 우리 교과서에 초제 보입니까? 초제. 네.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제사 지내는 것,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초제를 여러 번 개최하기도 했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우리 민간 신앙도 유행한다고 하지, 맞지? 뭐 기본적으로 뭐 산신에 대한 제사,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쓸 수 있겠네요. 산신. 산신을 믿기 시작하고요. 또 뭐도 믿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무당, 귀신을 믿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마다 혹시 오래된 나무들 봤어요? 네. 오래된 나무들 함부로 베요, 안 베요? 안 돼요. 안 베지.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잖아. 보호수 이런 거. 오, 개 똑똑한데? 하나 더 주고 싶어졌다. 이런 돼지가 되겠다. 쌤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차별인가? 네. 편애인가?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권영이도 편애 한번 받아보면 좋잖아. 맞아요. 한 번 더. 맞으니까 이거 많이 먹어. 권영아, 쌤이 편애 해줄게 하지. 네. 너만 좋아해줄게. 네. 뭔가 이상해 말이. 뭔가 오해할 만한. 쌤 여자 좋아합니다. 됐지? 아, 지금 영상 편집해야겠다. 헛소리 말고. 아, 이거 또 까먹고 그냥 올릴라. 씨. 자, 뭘 좋아? 그리고 마을마다 그런 나무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그쪽 나무에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우리 한 번씩 교과서 56페이지에 보면은 왼쪽에 나무 보면은 뭔가 빨간색, 흰색, 초록색으로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 본 적 있어요? 우리 그러한 나무를 직접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선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왕신. 여기 적혀있지? 56쪽에 선왕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보면은 수경신이라는 것도 있대요. 수경신. 보여요? 네. 수경신 뭐래요? 고려시대 때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었는데 60일이 지나면은 그 자기 몸 속에 어떤 수경신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인마가 60일 동안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막 다 일러 바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60일째 되는 날 안 잤대. 자면 얘가 일러 바칠까봐. 그래서 밤새서 지내는 이러한 뭐 도교적인 행사도 있었답니다. 오케이? 끝.